사 생활의 중심에 역세권 가치 맨 앞에 서부산 프리미엄의 지도를 바꿀 사 주거 르네상스의 시작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차민정입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의 입지적인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드디어 오늘 단지 내부로 직접 들어와서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의 그 명성을 그대로 확인하고자 단지 내부의 특장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입지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도 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입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단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대역 신평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가 왜 부대역 신평초를 다 가진 아파트로 소문이 났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역 신평초라는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6가지 요소를 압축해 놓은 건데요. 부는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브랜드의 인지도나 선호도가 높으면 당연히 훨씬 좋겠죠. 대는 대단지 아파트를 가리키는데요. 단지 규모가 클수록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확충이 유리하고 공공관리비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 역은 이미 눈치채셨겠죠? 맞습니다. 역세권을 의미합니다. 신은 신축을 뜻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주도를 해나가고 있죠. 평은 평지인데요. 부산에는 산과 강, 바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평지가 적어서 평지에 대한 희소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초는 초등학교 접근성을 의미하는데요.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필수 조건이겠죠. 그러면 서부산의 중심이 될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방에선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명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 등에서는 랜드마크 아파트로서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죠. 그럼 부대역 신평초 중 브랜드 요건을 충족하네요. 또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는 사하구에서 1,500가구 이상 아파트로서 15년 만에 첫 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대단지 아파트 요건도 충족하고 있죠. 그럼 역세권 여부도 한번 알아볼까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부산 지하철 1호선 장림역과 동매역을 품은 더블 역세권 대단지로서 편하게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고요. 사상 하단선도 곧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역적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겠죠. 주변에는 내부순환도로 을숙도대로와 남해 제2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다른 도시로서의 이동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부산 내부순환도로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국의 지하차도가 내년 말에 개통이 되면 해운대나 서면 이동권이 더욱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들을 보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이마트, 세정아울렛 등 일명 몰세권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단지 바로 옆에 장림일동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행정 서비스 또한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장림생태공원, 을숙도 생태공원, 다대포 해수욕장 등 좋은 자연 환경까지 품고 있으니까요. 휴식과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겠죠? 당연히 신규 분양이니까 신축에 포함될 테고요. 이 아파트의 넓은 부지가 모두 평지라고 하더라고요. 산과 구릉지가 많은 부산에서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네요. 초품화 아파트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보림초등학교가 있고 장림초등학교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니까요. 부산의 명문고로 알려진 대동고, 동아고, 부일외고, 부산일과학고도 통학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장림여중, 대동중, 국제금융고, 성일여고까지 통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평장림산업단지의 혁신산단 추진계획,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국에 간 지하차도의 건설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어서 바로 이곳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가 서부산의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모든 프리미엄을 가진 해운대 제니스의 명성과 가치를 잇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의 단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모형도를 보면서 단지 내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와, 이렇게 모형도를 보니까 대단지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이번에 조성될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 1동 740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명성에 걸맞게 저는 아름다운 외관부터 눈에 띄는데요. 저는 녹지 면적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두산건설은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를 외부 자연과 연계한 친환경 아파트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지의 건폐율은 19%에 불과하고 녹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약 30%를 확보했다고 하네요. 단지 내에는 수경시설을 비롯한 수많은 수목과 화초가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이 마치 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삶의 여유와 쉼을 느낄 수 있는 건강 산책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한 산책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모든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에 차량의 이동이 없으므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차량이 없다면 조경 면적이 더욱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차가 없는 지상과 넓은 조경 면적, 아름다운 단지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다 갖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에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단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커튼 월룩입니다. 두산건설은 단지 내부와 외관을 모두 특화시켜 브랜드 이미지를 견고히 하고 실속성과 편의성, 안정성 등을 모두 강화했는데요. 커튼 월룩은 콘크리트 외벽을 페인트가 아닌 유리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고급스러운 단지 외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커튼 월룩이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인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냉난방비 절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네요. 이 아파트에는 우리가 흔히 보던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네, 철제 난간을 보면 왠지 답답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이 아파트는 철제 난간 대신에 유리 난간을 적용했습니다. 유리 난간은 개방감을 살리고 막힘없는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안은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게 커뮤니티 시설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1층은 하교 후에도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의 독서실을 마련했고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회의실도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지 내 독서실이 있으니까 취학 자녀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훨씬 덜어낼 수 있겠죠. 네, 취학 자녀들보다 부모들에게 더욱더 매력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2층은 입주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와 시설물이 마련되어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해서 GX룸과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 등이 설치됩니다. 라카룸과 샤워실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설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것처럼 입주민들은 이곳에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운동에 전념을 할 수 있겠네요. 또 5개 휴게시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멀리 나가지 않고도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중앙에는 별개 동으로 작은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에선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죠. 이 도서관의 면적은 무려 140평에 달합니다. 규모로만 보면 작은 도서관이 아닐 듯 싶네요. 책을 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가 가능한 열람실도 마련된다고 하고요. 입주민들의 모임 공간으로도 활용될 카페테리아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모두 지닌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안은 최고 35층, 13개 동, 총 1643세대의 매머드급 아파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일반 분양 기준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 70제곱미터, 84제곱미터, 99제곱미터의 총 4타입이 있습니다. 실속 단지이지만 두산 위브더제니스답게 프리미엄 장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홈 IoT 기능의 구현으로 조명, 난방 제어, 가스밸브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은 물론이고 검침원의 방문 없이 수도, 가스, 전기의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LG전자와 협업을 통해 IoT 호환이 되는 시스템 에어컨 등 가전기기도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35층이면 만만치 않은 높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까지 올라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요. 다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안은 이러한 문제점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29층부터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요. 28층 이하도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합니다. 전기차 소유가 많아지면서 충전 시설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전기차 충전 시설도 대거 도입한다고 합니다. 급속 및 완속 충전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입주민들이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형 콘센트가 무려 200곳에나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인식해서 공동 현관 문 열림, 승강기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폰 원패스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또 무인 택배 시스템, 지하 주차장 비상벨 시스템 등 다양한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영 R&C 연구소의 저는 양지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수영구, 동구 등이 이른바 해수동연남 조정구역 대상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이 사하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사하구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지 열기가 부산에 같은 게 최근에 되게 뜨거웠어요. 네. 이런 가운데 해운대나 수영구 이런 무더기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피한 사하구가 그 열기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 아시겠지만 시중에 지금 대기 자금이 1,10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반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다. 결국에는 오른다. 이런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밖에 들어올 데가 없고요. 거기에다가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최근에 탄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사하구는 공단이 많고 또 낙후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의 비전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쵸. 낙후되어 있다라는 이미지를 그냥 낙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잠재력이 있는 곳인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들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좀 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신평 장림 산단이 도시형 첨단 산업 단지로 지금 세 단장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수요 유입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들도 많아요. 지금 부산의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을숙도에서 장림고개를 이어지는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수요 유입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더 가격 선도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나 가격에서 보면은 이런 개발 호재가 많은데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민은행의 시세 10월 기준으로 하면은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061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하구는 651만 원. 정말 저평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공항 건설 때문에 부산이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요즘에 최대 이슈죠.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 유치권이 사실상 백지화가 됐어요. 네. 그런 거로 인해서 그 대안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또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부산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공항이 유치가 된다 하라고 하면 그 공항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고정 수요가 들어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항에 들어서면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개발 기대감 또 그에 따라서 주변에 인프라들도 또 들어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개발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산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그동안은 개발의 중심축이 동쪽에 있었어요. 네. 그죠? 해운대와 그쵸. 센텀이 중심으로 있었는데 공항이 만약에 가덕도 공항이 신공항이 유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발의 축이 서쪽으로, 서부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지영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탁월한 입지와 프리미엄 단지 생활.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의 단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봤지만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아래에 대표 전화와 홈페이지 주소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 생활의 중심에 역세권 가치 맨 앞에 서부산 프리미엄의 지도를 바꿀 사하 주거 르네상스의 시작. 여러분은 지금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